수백 쌍의 커플을 진료실에서 만나온 제가 오늘 여러분이 성숙한 남성의 욕망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사회가 수십 년간 우리에게 주입해온 것과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제 환자들의 삶을 바꾼 임상적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치료사, 그리고 작가인 오은영입니다. 수십 년간 인간의 감정, 감성 지능, 그리고 마음의 비밀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임상 경험과 연구, 그리고 수많은 환자와 독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마르시아의 이야기. 지난주 제 진료실에 63세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분을 마르시아라고 부르겠습니다. 전형적인 자세로 들어오셨어요. 어깨는 축 처지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꺼낸 말이 이랬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에 어떤 남자가 저 같은 여자를 원하겠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 문화가 여성의 마음에 심어놓은 가장 큰 독을 압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성의 가치는 0이 된다는 인지적 거짓말. 이것은 순전한 왜곡입니다. 성숙한 남성이 진짜 원하는 것?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60대, 70대를 넘긴 성숙한 남성들은 간호사로 위장한 아내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지적 동반자 관계, 정서적 유대, 그리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임상 데이터와 실제 환자들의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가 오랜 임상 관찰을 통해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남성의 뇌는 나이가 들수록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변화하고 전전두피질의 기능 방식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젊은 시절 남성을 지배하던 순수하게 성적인 충동, 그 사냥 본능 같은 것이 점점 진정한 연결에 대한 갈망으로 대체됩니다. 이것은 시가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성숙한 남성은 의미 있는 대화를 원합니다. 진짜 웃음을 원합니다.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인 척 할 필요가 없는 누군가를 원합니다. 젊음의 환상. 그런데 선생님, 왜 나이 든 남자들이 훨씬 어린 여성을 쫓는 걸 그렇게 많이 보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 임상적 매스로 정확히 잘라봅시다. 남성들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그들을 장기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젊음의 환상을 쫓는 것은 사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필사적으로 부정하려는 행동입니다. 순수한 방어 기제이고 상처받은 자아가 감정적 반창고를 찾는 것입니다. 한 환자를 소개할게요. 68세 사업가 로베르토 씨입니다. 그녀의 페이스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문화적 코드가 달랐고 세계관이 달랐고 삶의 우선순위가 달랐습니다. 그녀는 파티, 극한 여행, 완벽한 인스타그램을 원했습니다. 로베르토는 집에서 좋은 책과 함께 저녁을 먹고 여유롭게 여행하고 중요한 것들에 대해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한 말을 기억합니다. 선생님, 저는 젊은 척 하려다가 광대가 된 것 같아요.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진짜 욕망, 진정한 경탄. 저는 로베르토와 몇 달간 작업했습니다. 그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진짜 욕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수행적 욕망이 아니라요. 우리가 함께 발견한 것은 그가 진정으로 찾고 있던 것이 경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전히 매력적이고 정복할 수 있고 욕망받을 수 있다는 느낌. 하지만 진정한 경탄은 이해관계나 동정심으로 함께 있는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겨서 머무르기로 선택한 파트너에게서 옵니다. 여기서 많은 여성분들이 긴급하게 이해해야 할 핵심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20대, 30대 여성이 결코 제공할 수 없는 자질의 무기고를 갖고 있습니다. 삶의 경험은 가게에서 살 수 없습니다. 감성 지능은 온라인 강좌로 배울 수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 이것은 희귀한 보물입니다. 매끄러운 피부보다, 잘록한 허리보다, 젊음의 퍼포먼스보다 훨씬 더 자신을 돌보는 것, 시간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방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스스로를 돌보고 건강한 자기애를 갖는 것, 이 모든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60세가 됐는데 40세처럼 보이기 위한 미친 경쟁에 뛰어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경쟁의 주제 DM, 만성적인 좌절과 텅 빈 지갑. 미용 산업은 불안한 여성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고쳐야 할 무언가가 있다고 믿을수록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법니다. 그 함정을 인식하십시오. 마르시아의 변화. 마르시아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4개월간 함께 작업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녀가 노화에 대해 갖고 있던 독성 신념들을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라고 생각할 때마다 멈추고 물었습니다.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인가요?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믿음들 뿐이었습니다. 서서히 마르시아는 자존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잠재적인 구원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단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즐겼던 장소들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버려두었던 취미들을 되살렸습니다. 사진 강좌에서 67세 신사를 만났습니다. 3년 전에 아내를 잃은 그도 삶을 다시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두 분은 공통된 열정으로, 깊은 대화로, 쉬운 웃음으로 연결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마르시아, 그분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봤다고 생각하세요? 그녀의 대답이 저를 전율하게 했습니다. 선생님, 그분은 온전한 여자를 봤어요. 완전함을 찾아 헤매는 반쪽이 아니라.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성숙한 남성이 원하지 않는 것. 성숙한 남성들은 누군가를 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불안한 파트너의 치료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드라마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동등한 파트너를 원합니다. 스스로 완전한, 그리고 절망이 아닌 진정한 동반자 관계에 대한 욕망으로 삶을 나누기로 선택하는 사람을. 이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우리 문화가 로맨스라고 팔아온 그 감정적 의존성이 아닙니다. 성숙기의 성적 친밀감. 이제 성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거 압니다. 60세 이후에 성적 욕망이 그냥 사라진다는 것은 거대한 거짓말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욕망의 질적 변화입니다. 남성의 경우, 앞서 언급한 호르몬 변화로 인해 섹스는 그 동물적인 긴박감에서 벗어나 감정과 훨씬 더 통합된 무언가가 됩니다. 이것은 성숙한 남성이 성적 행위를 동반하는 감성적 친밀감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침내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신음소리를 연기할 필요도, 흥분을 퍼포먼스할 필요도, 모든 각도에서 어떻게 보일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함께 있는 그 남성 역시 배가 있고 흉터가 있고 불안함이 있습니다. 두 명의 진짜 인간이 마스크 없이 침대에서 만날 때 그것은 훨씬 더 아름답고 진실되어집니다. 포르노 세트처럼 연출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친밀함입니다. 페르난도, 72세, 은퇴자,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며 5년 전 배우자를 잃고 건강한 애도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다가 문학 강연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헬레나, 65세, 이혼한 은퇴 교수, 재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독립적이었습니다. 페르난도는 불행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것을 이해하고 싶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마치 어른의 머리를 가진 10대 같아요. 인간의 뇌는 어떤 나이에서도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이는 성숙기에는 그 감정을 다룰 수 있는 감성적 도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요. 페르난도는 헬레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동반자 관계를, 그 애정을, 서로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헬레나에 대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저와 의견이 달라요. 저를 기쁘게 하려고 항상 노력하지 않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는 그녀의 자율성을, 그녀의 힘을, 그녀의 뚜렷한 개성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등한 파트너십입니다. 드러난 비밀. 이것이 많은 여성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할수록 정말로 중요한 남성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감성적으로 건강한 성숙한 남성은 구할 피해자를 찾지 않고 진정한 파트너를 찾습니다. 아름다운 순간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성숙기의 삶은 동화가 아닙니다. 건강 문제가 있고, 다 큰 자녀의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 걱정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곁에 있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어려움이 닥치면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부스러기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려움을 언급했으니 제 진료실에서 아주 자주 보는 것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바랄 자격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남성의 관심에서 어떤 부스러기라도 받아들이는 여성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서 지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존재하고 사랑받고 싶다는 이유로 누구에게도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로 선택했다고 해서 그 남성에게 감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가 머물렀다면 원해서 머문 것이고 가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의 문제이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련 없이 내보내세요. 다시 시작할 용기.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기를 사랑하기를 그치는 것과 혼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놓기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관계가 독성이 되었을 때 인식하고 떠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환자, 콘세 이상, 67세, 43년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죽은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냉담하고 대화가 없고 애정 표현이 없고 늘 TV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렇게 오래됐는데 어떻게 그냥 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신념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결혼이 아니라는 것, 나쁜 동반자가 있는 감옥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콘세 이상은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을 파헤쳤을 때 그녀는 이미 수년째 혼자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단지 나쁜 동반자가 옆에 있었을 뿐이었고 그것은 훨씬 더 나쁩니다. 많은 치료적 작업 끝에 콘세 이상은 용기를 내어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독과 혼자 있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혼자이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해요.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고 상처받은 아내의 역할 밖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재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우정을 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좋은 일이고 나타나지 않아도 역시 좋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검증하기 위해 남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 관계는 보완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모든 남성이 성숙기에 감성적으로 성숙하게 도착하지는 않습니다. 60대, 70대에도 감성적으로 미성숙한 남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신에 대해 성찰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한 번도 지지 않은 남성들. 이들은 보통 모든 잘못된 것들에 대해 전 배우자들을 탓합니다. 피해자 역할로 살아갑니다. 파트너로서 끔찍한 선택입니다. 이런 남성들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모든 전 파트너에 대해 나쁘게 말합니다. 이것은 붉은 신호입니다. 절대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붉은 신호입니다. 즉각적인 독점을 원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붉은 신호입니다. 많이 약속하고 거의 전달하지 않으면 달아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해결하길 원합니다. 작별 인사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존재 방식을 비판하지만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차단하고 삭제하십시오. 성숙한 건강한 관계는 이렇게 보입니다. 상호 존중이 있습니다. 개성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지지가 있습니다. 좋은 순간에 축하가 있습니다. 신체적 매력도 있지만 그것 훨씬 이상도 있습니다. 진정한 경탄이 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시각적 매력이라는 신화, 신체적 매력에 대해 말하는 김에 또 다른 신화를 해체해 보겠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시각적이며 따라서 완벽한 몸에만 끌린다는 것. 사실이 아닙니다. 남성도 태도, 자신감, 지성, 유머 감각에 끌립니다. 물론 신체적 매력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신체적 치수만을 기반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미소는 60cm 허리보다 더 많이 끌어당깁니다.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빛나는 눈은 도자기 피부보다 더 끌어당깁니다. 자신 있게 걷는 것은 긴 다리보다 더 끌어당깁니다. 커플을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이랑 사귀는 거지? 라고 생각한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그것은 매력이 복잡한 화학,
감성적 연결, 삶의 시기, 그리고 잡지의 아름다운 기준을 벗어나는 수천 가지 변수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인스타그램 모델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것은 현실 생활이 아니라 잘 편집된 환상입니다. 건강은 삶의 질 문제. 한 가지 명확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미학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문제입니다. 평생의 파트너십을 원하는 성숙한 남성들은 함께 여행하고 산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건강한 누군가를 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식단, 규칙적인 운동, 최신 의료 검진, 정돈된 정신건강. 이것은 어떤 나이에서도 매력적입니다. 정신건강과 관계. 정신건강을 이야기하는 김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되지 않은 우울증과 불안은 관계를 죽입니다. 폐경기 혹은 폐경 후 단계에 있고 심각한 호르몬 변화를 다루고 있는데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의사를 찾아가세요. 치료를 받으세요. 치료가 필요한 것을 치료하세요. 사치가 아니라 기본적인 필요입니다. 성숙한 남성은 자신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혹은 돌봐야 하는 여성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번 주 도전 마지막으로 이번 주를 위한 실용적인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정직한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건강한 관계를 맞이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를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자존감 향상일 수도 있고, 치료받기일 수도 있고, 재정 문제 해결일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혼자서도 괜찮다는 것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적으세요. 그런 다음 그 목록에서 한 가지를 골라 시작하세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세요.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건강한 관계는 건강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여러분으로부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 60대, 70대 성숙한 남성이 여성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는 온전한 사람, 성격, 독립심, 안정감, 가벼움, 깊이, 자기만의 삶, 그리고 결핍이 아닌 진정한 좋은 동반자 관계에 대한 욕망으로 그 삶을 나누기로 선택하는 것.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온전하고 확신에 찬 여성이 될 때 남성이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이미 상관하지 않게 됩니다. 혼자서도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럴 때 마법처럼 그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아닌 만족, 그리고 만족은 매력적입니다. 절망은 멀리합니다. 찾기를 멈추고 살기를 시작하세요. 좋아하는 것들을 하세요. 우정을 키우세요. 자신을 돌보세요. 취미를 발전시키세요. 세상에 기여하세요. 최고의 여러분이 되세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훌륭한 일입니다.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은 여전히 훌륭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옆에 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자신과 잘 지내는 데 달려 있습니다. 거울에서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목적을 갖는 것, 의미를 갖는 것. 관계는 보완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변화는 여러분 안에서 시작됩니다. 클리셰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십 년간 관계를 연구하고 임상 실천을 한 끝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완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더 이상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비어 있어서 채워지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넘쳐 흘러서 사랑을 줄 때, 이 변화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자신을 낮추기를 멈추고, 끝났다고 믿기를 멈추고, 부스러기를 받아들이기를 멈추고,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기를 멈추는 결정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60세, 70세이고, 아직 살 것이 많고, 경험할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습니다. 마지막 당부. 자신을 낮추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놓아주세요.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제거하세요. 여러분을 마비시키는 제한적인 믿음이 있다면 의문을 품으세요.
여러분을 막는 두려움이 있다면 맞서세요. 여러분은 절반만 살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온전히 살 자격이 있습니다. 강렬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임을, 삶이 50세에 끝나지 않음을, 사랑의 만료일이 없음을, 행복의 최소 연령이나 최대 연령이 없음을. 여러분이 그 예가 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진짜 남성들이 원하는 것, 제대로 된 남성들. 그들은 바로 이것을 원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여성, 자기만의 삶이 있는 여성. 행복하기 위해 그들이 필요하지 않지만 함께하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곁에 있기로 선택하는 여성. 이것은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진정으로 욕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한 번의 포옹을 보내드립니다. 나가서 최고의 삶을 사십시오. 두려움 없이, 수치심 없이, 변명 없이. 나가서 진정으로, 강렬하게, 용감하게 행복하세요. 여러분은 삶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심으로.